세상과 맞짱 뜬 소년 노무현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중국 등을 오가며 타이어를 매매하며 살던 노무현의 아버지와 이녀 이남을 슬아이 두었던 그의 어머님. 노무현의 가족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골 봉화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노무현의 아버지가 46이 되던 적지 않은 나이에 막내로 노무현을 얻게 되었다. 노무현은 출산 과정에서부터 순조롭지 않아 인근 병원 원장이 직접 집게로 꺼내게 되어 노무현의 머리와 어깨에는 출산 후에도 한동안 집게 자국이 남아 있었다. 노무현이 태어날 시기 그의 어머님이 사기를 당하며 전 재산을 날린 상태였기에 가족의 살림은 넉넉하지 못했다. 말수는 별로 없었지만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던 아버지와 가난에 한이 맺혀 돈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 일을 분하게 생각하던 어머니 사이에서 노무현은 성장하게 된다. 진영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진학한 노무현은 심리 정도를 걸으며 등하교를 하게 되었는데, 학교의 뒷문은 시골 아이들의 통로였고 정문은 읍내에 사는 아이들의 통로였다. 시골에 사는 노무현과 읍내에 사는 아이들의 다른 점은 통로뿐만이 아니었다. 옷차림과 학용품을 비롯한 많은 부분이 달랐었다. 가난이 주는 차이를 일찍 알아버린 노무현은 반항적이고 자의식이 강한 소년이었고 뭘 하더라도 지기 싫어하는 소년이었다. 가난 때문이었는지 소년 노무현의 어린 시절 기억은 그리 밝지 않았다. 사친 회비, 지금의 학교 운영비를 내지 못해 교실에서 쫓겨난 적도 있는 노무현은 가난이 주는 열등감에 이유 없이 친구의 새 가방을 몰래 망가뜨린 적도 있었다. 그런 노무현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게 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가 졸업할 시기 만난 선생님은 휴일이나 방학이 되었을 때에도 따로 노무현을 불러 공부를 시키기도 했고 집이 멀다는 이유로 재워주기도 했으며 밥을 차려주기도 했었다. 또한 반장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노무현은 선생님 덕에 전교 회장에 나가게 되었고, 연설을 잘한 덕에 전교 회장이 뽑힌 노무현은 그렇게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 노무현이 진영중학교에 입학할 시기 그의 가정이 어려워 입학금을 내지 못해 입학을 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자 그의 어머님은 학교를 찾아가 입학금을 내겠으니 입학만 시켜달라 애원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았다. 면담을 했던 교감은 노무현에게 농사나 배우라 말했고, 그의 어머님을 향해 큰아들은 대학 나와도 백수인데 뭐하러 공부시키냔 말까지 하고 말았다. 노무현은 자존심이 상해 원서를 찢고 나와버리게 되는데, 그의 등 뒤에서 들린 말은 저런 놈은 공부시켜봐야 깡패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었다. 다음 날 노무현의 큰 형이 교육적이지 못한 언사에 대해 항의하여 가까스로 노무현은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 부모님의 연세도 있었고 집도 가난했기에 그는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며 떳떳하지 못해 학교를 마치면 모자를 숨기고 다니기도 했었다. 그런 노무현은 공부를 잘했던 학생임과 동시에 불량스런 면도 있는 소년이었다.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다니며 학교에 가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 몸이 아파 결석한 날도 있었다. 그런 노무현이 어느 날 괘씸죄에 걸리게 된다. 4.19가 일어난 1960년,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의 생일에 맞춰 대통령을 찬양하는 글짓기 대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노무현은 부당한 일이니 백지를 내자 학생들을 선동했다. 노무현의 선동 덕인지 글을 쓰기 싫었는지 학생들은 모두 백지를 내게 되었다. 이때 노무현은 택도 없다는 뜻으로 우리 이승만 택통령이라 적어내게 되었고, 이렇게 괘씸죄에 걸린 노무현은 하루 종일 벌을 서게 되었다. 이때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욱 박사가 미국에서 생을 다했다는 소식이 신문에 전해졌고, 이 소식에 학교 선생님은 이승만은 운을 타고난 사람이라 말하게 되는데, 노무현은 이때 더 큰 반감이 생겨 집으로 도망치게 된다. 집으로 온 노무현에게 사내 놈이 끝까지 버텨야지 왜 도망쳤냐는 큰 형의 꾸지람이 있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간 노무현은 경위서만 쓰게 되므로 일은 마무리되었다. 가난했던 노무현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남몰래 5급 공무원을 준비해보지만 이때 그의 큰 형이 공부를 잘하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은행에 취직도 될 수 있다 하여 부산상고로에 진학을 위한 시험을 치르게 되고 이내 그는 부산상고로에 진학을 하게 된다. 부산상고에 진학한 친구들은 대부분 가난한 시골 출신들이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혹은 은행에 취직하기 위해 다들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노무현은 가난에 대한 불안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사법고시라는 큰 꿈이 있었지만 꿈과 현실의 격차로 그는 방황했고 2학년이 되자 성적도 떨어지게 되었다. 같은 시기 환갑이 넘은 부모님은 산에서 고구마를 캐며 생계를 이어갔고 그의 두 형님은 직장이 없는 상태였다. 가족이 어려운 시기였기에 그는 졸업한 후에 부모님을 모셔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농협에 취직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고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힘든 시절이었기에 그는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고 농협 입사 시험에는 떨어지게 되었다. 입사 시험에 떨어진 그는 1966년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알선해준 한 어망 회사에 취직하게 된다. 하지만 그가 한 달 동안 공장 청소, 잔심부름 등을 하며 첫 월급으로 받은 금액은 하숙비도 안 되는 2,700원이었고 이에 노무현은 사장을 찾아가 그만두겠다 말하는데 그제서야 사장은 4,000원으로 월급을 올려주겠다 말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노무현은 한 달 반가량 일하며 받은 금액으로 고시책 몇 권을 산 다음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집으로 돌아와 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고시 공부를 해보지만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덕에 공부가 제대로 될 리는 없었다. 노무현은 책값이라도 벌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울산으로 향했고 일당 180원의 막노동 일을 하게 되는데 하루 세 끼 밥값 100원을 제하면 80원 정도가 남게 되었다. 하지만 일이 없어 쉬는 날이 많았고 밥을 굽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러던 중 공사장에서 큰 못을 밟는 바람에 일을 못하게 되었고 밀린 밥값 2,000원을 갚지 못한 채 몰래 집으로 도망쳐왔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먹고 살 방안으로 과수원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묘목을 싸고 있던 신문지에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문구가 있었다. 그 문구는 사법시험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 공고였다. 부랴부랴 시험을 준비해 10과목 시험을 보게 되는 노무현은 한가하게 시험 결과를 기다릴 수 없어 도망쳤던 울산의 그 현장을 다시 찾아갔다. 다행히도 밥집 주인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노무현은 야간 작업까지 해가며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사장의 사고로 목재에 맞아 이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고 병원에서 봉합수술 후에 정신을 차린 노무현에게 그의 친구가 신문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 신문에 있는 예비 합격자 명단에 노무현의 이름이 있었다. 당시에는 고졸 출신이 사법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이 시험에 꼭 합격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졌기에 합격한 그는 크게 감격했지만 또 하나의 일이 생긴다. 그가 합격한 후 사법고시 시험 학력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고 그의 예비시험 합격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1968년 군에 입대한 노무현은 군에서도 공부를 해보려 했지만 단어 하나 외우지 못하고 3년을 보낸 채 1971년 전역하게 된다. 전역하고 집으로 돌아온 노무현은 본격적으로 고시 공부에 매달리고 그 무렵부터 마을 처녀인 권양숙과 만나고 2년 뒤인 1973년 그녀와 결혼하게 된다. 또 한 번의 2년이 지난 1975년 제17회 사법고시에서 60명의 합격자 중 유일한 고졸 출신으로 합격하게 된다. 노무현은 사법연수원을 거쳐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됐으나 7개월 만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되므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노무현은 부동산 등기 업무를 보거나 조세 사건을 주로 처리했고 사건도 많았으며 승률도 높았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 성공한 변호사 중 한 사람이었다. 노무현 역시 자서전에서 자신의 변호사 시절에 대해 적당히 돈을 밝히고 인생을 즐기는 그저 그런 변호사였다 전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지 3년 만인 1981년 노무현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는 사건을 맡게 되는데
그 사건은 부산의 항림사건이라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진 부림사건이었다. 손이 모자라다는 말에 얼떨결에 변호를 맡게 된 노무현은 큰 고민을 하지 않은 채 그들을 만나기 위해 구치소로 접견을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장도 없이 체포되어 잡혀온 길게는 2달의 기간 동안 모진 시간을 보낸 청년들의 모습에 노무현은 분노했고 최선을 다해 변론하며 그들과 함께했다. 하지만 노무현의 이런 노력에도 예정된 재판의 결과는 바꿀 수 없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노동법률사무소를 만들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왔으며 민주화 투쟁에도 앞장섰다. 노무현이 부산 지역에서 시국사건의 변론과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살았던 1980년대는 어느덧 중반을 지나가고 있었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 직접 선거를 이뤄냈다.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이 출마했으나 대선의 결과는 김대중과 김영삼, 야당 세력의 분열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이듬해인 1988년 초 대선에서 패배한 김대중과 김영삼은 같은 해 4월에 있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재를 영입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살아가던 노무현에게도 정계 입문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의가 왔고 그에게 제의를 한 사람은 통일민주당의 김영삼이었다. 노무현은 정계 입문 제의에 대해 함께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과 의논했고 반대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노무현에게 온 정계 입문의 제의를 가장 반대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인 권양숙이었다. 권양숙이 반대한 이유는 가족의 생계 때문이었다. 노무현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초반에는 넉넉한 생활비를 집에 가져다 주었지만 당시 노무현이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간이 길어지며 몇 년째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결국 김영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노무현이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들을 돕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렇게 노무현은 정계 입문을 위해 첫 출마 지역구를 정하게 되는데 김영삼 측은 노무현이 살고 있는 부산 남구를 제의해보지만 의외로 노무현의 선택은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 동구였다. 노무현이 부산 남구가 아닌 동구를 선택한 이유는 기왕이면 더 센 사람과 붙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고 민주화 운동 세력을 대표해서 5공화국의 임무를 이겨보고자 한 이유에서였다. 부산 동구에 출마한 노무현이 말한 센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는 제5공화국의 개국 공신이자 전두환 정권의 실세였던 허삼수였다. 당시 부산에서 허삼수의 입지는 부산에서는 이길 수 있는 인물이 없다 할 정도로 당선이 유력한 인물이었고 노무현이 말한 센 사람의 수준을 넘어선 인물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선거에서 노무현은 가자 노무현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으로의 슬로건을 내걸었고 녹록치 않은 선거전이 시작되었다. 상대 후보인 50 정권의 실세 허삼수에 비해 노무현은 자금을 비롯해 모든 면에서 열세였고 더군다나 노무현이 출마한 지역구는 자신이 사는 지역구인 남구도 아닌 동구였기에 조직도 인맥도 없었다. 허삼수 측은 자금력과 막강한 조직력을 앞세워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했고 그에 반해 대학생들과 노동운동가들이 자원봉사하던 노무현의 운동원들은 골목골목을 걸어다니며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다. 노무현의 선거 유세가 한창일 무렵 웬일인지 사람들은 노무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키가 작은 노무현이 시장에서 유세할 때 양동이를 엎어 놓아주며 올라가서 하라던 상인들도 있었고 유세 차량을 향해 응원하던 시민들도 늘어만 갔다. 또한 노무현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고 허삼수를 깨기 위한 선거라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선거 막바지가 되며 노무현의 경력을 날조한 흑색 선전물이 발간되기도 하는 등 선거 유세는 치열해져만 갔다. 1988년 4월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결과는 어땠을까? 노무현 53,075표, 허삼수 43,986표, 만표가량의 차이로 허삼수를 누르고 정치 초년생 노무현이
부산 동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노무현은 제13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고 노동위원회에서 이해찬 등과 함께 노동이 삼총사로 불리며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펴나갔다. 그리고 50비리 청문회가 열리며 이른바 청문회 스타로 국민들에게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노무현은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에 반대하며 김영삼과 결별했고 1992년 총선에서 허삼수와 다시 맞붙게 되지만 패배하고 만다. 그리고 1995년 부산시장에 출마해보지만 결과는 낙선이었고 이듬해인 1996년 종로구에 출마해보지만 결과는 신한국당의 이명박의 당선이었다. 2년 뒤인 1998년 종로구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보지만 그는 2000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출마했고 결과는 낙선이었다. 1988년 인권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한 노무현. 그는 2000년까지 총선과 지방선거를 포함해 총 6번의 선거에 도전했지만 당선은 2번뿐이었다. 그리고 노무현은 이후 김대중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쳐 정치인 노무현으로서 가장 큰 도전을 하게 된다.